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기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4차 산업혁명까지 어떻게 제품이 생산되고 또 산업혁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산업혁명별로 노트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과연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람들은 더 윤택한 생활, 더 나은 생활이죠.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품을 씁니다.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의사소통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펜을 쓰고 있는데요. 이 펜도 모나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동수의 필요, 이동수가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이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품들은 다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이유가 없는 물건들은 다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이유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제품은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잠깐만 넘어가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이업, 공장, 기업, 이렇게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자의 어떤 필요나 요구를 충족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펜을 만들어 놓고 이 펜 중에 하나 골라 쓰세요, 이런 식의 어떤 제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사회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은 반대예요. 개개인의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요즘 우리 흔히 아는 뭐 가성비니 가심비니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뭐냐면 결국은 과거처럼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막 그냥 우후죽순 막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지금 어떤 제품을 어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원하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등교 계약 후 한번 실습을 해볼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품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공감한 마음을 바탕으로 제품을 새로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꼭 디자인 싱킹을 한번 검색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제품은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뭐 농부가 열심히 재배한 자신의 수확물, 채소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 농부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농사를 짓기 위한 이런 것도 다 구입하기도 하는 또 소비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보면은 생산과 소비에 다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를 이뤄가는 사실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제품들이 다 만들어졌고 이 제품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제품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한 흐름으로 보면은 투입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투입이 된다. 뭐가 투입이 될까요? 바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혹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혹은 시간, 혹은 자본, 혹은 기계, 혹은 도구.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했었고, 뭐 기계, 지식, 또 관련 정보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투입.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는 뭐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자,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만들기 위한 돈도 필요하겠죠. 자본, 기계와 도구,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 들어가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까지 들어가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이제 인공지능 AI나 협동 로봇, 기계보다 좀 더 나간 개념, 협동 로봇이죠. 기계는 단순히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AI가 기계와 결합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투입.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그 재료의 형태를 변화시켜요. 이 재료의 형태를 우리가 흔히 뭐 가공한다, 처리한다, 달걀 후라이를 하려면 달걀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 위에서 여러분들 직접 얼마만큼 시간을 가지고 달걀 후라이팬과 그 다음에 내가 이 후라이팬에서 그 뒤집개를 이용해 가지고 달걀을 하죠. 달걀의 형태가 그냥 액체였다가 열에 의해서 고체 형태로 가공이 되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파슬리를 뿌리든 소금을 뿌리든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은 맛있는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 먹어요. 산출이라고 합니다. 가공과 처리는 제품의 형태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처리해서 열을 가한다든지 뭐 갑자기 얼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의 결과물을 뽑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출은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제품을 넣고 어떤 만들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요소들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서 결과물을 뽑아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달걀 후라이 만드는 것이처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끝 이게 아니라 이 방법을 가지고 뭐라 하냐, 바로 피드백. 우리말로 하면 뭐 되먹임이라고도 하는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만든 제품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물에 가까운지를 판단해보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재료가 문제가 있는지, 시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본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더 나은 결과물 업그레이드 하려고,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투입과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지? 라고 되돌아보는 것,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피드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그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잠깐만 여러분들 내용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적어봤는데, 그러면 제품을 과연 아까는 우리가 이제 투입, 과정, 산출이라고 했고, 여기에 바로 되먹임, 피드백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거 수공업 시대 때는 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도구가 바로 돌과 나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혹은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제 수공업의 형태가 발달했었고, 이것이 여러분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동력, 기존에 아까 그 투입되는 에너지가 뭐예요? 자연에서 동력,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증기기관과 전기에너지와 같은 그런 에너지원으로 바뀌면서 공장제 기계,
아까는 직접 손으로 했었죠. 사람이 더 중요했었는데 이제 뭐가 들어와요? 기계. 공장에서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고 생산하는 시스템, 방식이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이 제품을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서가지고 제품이 이동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는 컨베이어 벨트, 죄송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대량 생산 시대가 되었어요. 3차 산업혁명 넘어가면서부터 자동화가 됩니다. 뭐가 들어오죠? 컴퓨터와 인터넷.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수는 점점 줄게 되고 사람 대신에 기계 로봇이 들어와요.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 여기 있는 기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제품을 나르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 여기 있는 로봇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을 조금씩 따라할 수 있게 돼요. 조립을 하거나 예를 들면은 용접을 그러니까 붙이거나 하는 단순한 작업을 조금 따라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로봇들이 사람처럼 명령만 들어가면 전기만 들어가면 일을 하는 형태가 돼요. 자동화 생산.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넘으면서 맞춤형 생산.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던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이 중요하고 이 안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다 얘기했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VR, AR, 빅데이터, 그다음에 3D 프린터, 5G 이런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말을 지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투입 과정 산출의 이 제품의 생산 과정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는 재료가 도구가 돌과 나무였던 거고 사람이 직접 동력을 얻었다면 이제 증기기관 전기 그러면서 공장의 형태가 달라진다. 공장의 생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재료를 똑같이 들어가고 가공하고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대별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재료 부분이에요. 재료.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재료를 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품 만들려면 이 제품, 지금 여기 있는 펜 같은 경우는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데 과연 어떤 재료를 사람들이 사용했었고 그 재료에 의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얘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좀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석기, 우리나라 말 한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돌이에요. 돌. 돌을 갈거나 이렇게 부시거나 조각내가지고 돌을 도구로 쓰던 시대였습니다. 돌망치, 돌도끼 이런 식으로 돌로 그릇도 만들고 이런 시대였어요. 청동기, 흔히 말하는 구리 이런 것들인데요. 금속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 시대. 석기 시대에서 사람들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자연 상태에 있던 돌들 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녹이다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녹아나서 이게 열이 가해지면 녹았다가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식으면 다시 고체가 되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게 바로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청동기 보면 청동검, 청동갑옷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열을 가해서 금속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액체 상태의 물을 얼음통에 집어넣고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는 고체 이것과 똑같아요. 청동시대 때도 높은 열로 불을 가해서 이런 구리와 같은 금속들을 녹여서 액체 상태를 식으면 고체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틀에 찍어내는 형식의 어떤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요. 이것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을 더 잘 다루면서 더 높은 열, 높은 불, 아주 뜨겁게까지 이제 불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0도, 2000도까지 열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철은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녹는 온도,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녹는 점인데요.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동기 다음에 철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을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나왔고요. 철기가 되면서 이런 것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딱딱하고 이런 식의 강한 금속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철은 이런 것과 다르게 더 연하면서도 질기고 이런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더 쉽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더 쉽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장장이라고 해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망치로 땡땡땡땡 두드려 가지고 피기도 하고 이 철을 피기도 하고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철의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플라스틱 시대로 넘어오죠. 플라스틱의 역사는 사실 19세기밖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800년대 뭐 요때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쓴 거는 아마 1900년대부터였을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의 사실 등장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코끼리 상아라고 해서 코끼리 뿔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당구공을 만들었는데 이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코끼리가 무차별 희생되는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그럼 당구공과 비슷한 유형의 어떤 물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나무 송진 아니면은 이 소나무 송진이 굳은 호박과 같은 것들 끈적끈적끈적한 물질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끈적끈적끈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크기 안에 이 더 많은 분자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만약 이 종이에 100개의 알갱이들이 있다면 이 100개의 알갱이들이 이 종이에 꽉꽉 차 있던 건데 이 100개보다 더 많게 한 10,000개, 30,000개 엄청 많은 이 종이 안에 꽉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따따따따딱 붙어 있으니까 더 단단하고 더 질기고 뭔가 끈적끈적함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 플라스틱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서 뭐냐면 원유 석유로부터 얻어내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분자 덩어리인데 이 원유라고 하는 이 덩어리 안에서 조금 더 끈적끈적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재료를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목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합판, 뭐 플로어링, 파티클 보드, 집성제, MDF 합판, 콘크리트 합판인데 이 재료가 하나하나가 보면 다 나무 재료죠. 나무. 이 나무 재료는 사실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이미 석기 시대 다음에 들어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구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래서 나무 재료를 많이 씁니다. 이거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번 오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여러 겹 이렇게 붙여 만든 건데 합판이란 재료, 플로어링은 이제 교실 나무바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티클 보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싱크대, 주방 싱크대 가면은 파티클 보드가 있고 집성제 MDF 합판 요거는 주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구, 원목 가구가 아니고 그냥 가구를 보면은 가구, 나무 책상 이런 거, 뭐 TV 선반 다 나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재는 이렇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일단 만드는 게 쉬워요. 나무를 깎아 만드는 게. 하지만 이 목재는 나무 생명체를 우리가 잘라서 건조시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있냐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금속 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불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내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여기 뭐 스테인리스, 인청, 양철, 구리, 알루미늄, 황동, 뭐 함석, 순철인데 사실 여기 있는 재료들 집에서는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재료들은 열에 의해서 변형이 좀 많이 되고 또 산소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 황동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주로 여러분들 그 양철 양은 냄비를 쓸 수도 있고, 알루미늄은 아마 그 캔 음료 하는 그 캔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이 구리라고 불리는 동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 전기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선을 열게 되면 선은 겉은 이 고무와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열게 되면 전기가 잘 통하는 바로 구리 선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철이 있긴 한데 순철은 뭐냐면 순수한 철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였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철, 순철인데 이 순철을 우리가 따로 이제 다른 재료를 첨가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재료를 넣으면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철에다가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탄소인데 뭐가 있냐면 뭐 이게 아까 봤던 순철이고 거기에 탄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C라고 하는데 CO2 이산탄소 할 때 그 탄소예요. 그 탄소는 이 철에 들어가면 철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사실 탄소의 덩어리거든요. 이런 탄소들이 들어가면 더 강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를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집에 보면 뭐 볼트, 나사, 스프링, 그 다음에 각종 배관 도구들, 그죠? 물이 나오는 것들 다 철이 쓰이고요. 요거 모양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실린더 이런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한 부품의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서 엔진이 움직이는 것들이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철의 형태가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까지 왔었고 플라스틱은 이미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과 열 가소성인데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먼저 설명하면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재료를 녹여서 액체 상태에서 특정한 모양에다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틀에다가 열로 녹인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을 넣고 식히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이런 거 하나하나 원래 모양이 있었겠죠. 원래 모양에다 붕어빵 틀 같은 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식혀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이 하나하나의 재료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미노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플라스틱의 그 또 하위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열에 의해서 녹고 굳었을 때 어떤 건 투명해지더라, 어떤 거는 단단해지더라 이런 말인데, 이렇게 보면은 열 경화성은 한번 굳혀지면 단단해지면 다시 열을 가해도 녹거나 틀어지지 않아요. 높은 열에 의해서 단지 타고 모양을 잃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고 열 경화성 플라스틱, 수지와 플라스틱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집안에서 이미 쓰는 스위치부터 해가지고 다 열 경화성, 그 다음에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또 집에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그래서 과연 집에 내가 많이 쓰는 제품들 보면은 플라스틱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어떤 표시가 돼 있냐면 뭐 PP, LDP, HDP 이런 제품들의 플라스틱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과제라고 생각해도 좋고 과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에는 이렇게 재활용 마크가 되어 있으면서 재활용 마크라는 것이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인지, 이 제품이 이 플라스틱이 어떤 재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한 5개 정도의 제품을 한번 찾아보고, 뭐 PT병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가전도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가전도구도 괜찮고 찾아보고 어떤 플라스틱 마크, 어떤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찾아보고 나서 거기에 밑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이게 어떤 플라스틱이다라고 한번 찾아보는 활동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좀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찾아본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선생님 정확히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밑에 뭐 PP, 그 다음에 PS 혹은 PVC 아니면은 뭐 페트, 여기가 그냥 아예 처음 P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플라스틱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있는 재료인 플라스틱에서 이런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한 5개 정도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내가 어떤 뭐 우리 집에 있는 페트병을 검색해 봤다. 페트병은 이런 마크가 있었고 이것은 어떤 플라스틱의 종류다. 그래서 재활용 조금 더 공부한다면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까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